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하기 전에 한번 저희 스케줄 좀 한번 볼게요. 자, 기말고사 안내입니다. 학교에서 기말고사 안내가 왔는데, 기말고사 시험은 온라인 시험을 권장합니다. 이클래스에서 시험 기능을 이용한 실시를 추천드리며 기타 온라인 비대면 시험 방법을 교수님 재량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 암기나 자료 참고만으로 풀 수 없는 창의적인 문제를 출제하셔서 문제 섞기, 서술형, 객관식 문제 배합하기 활용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 실험을 치르는 방식 등으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있을 부정행위가 염려하신다면 이렇게 감독하는 방법도 있다. 자, 일단 확실한 거는 온라인 비대면 시험입니다. 그리고 단순 암기나 자료 참고만으로 풀 수 없는 창의적인 문제를 출제하라고 학교에서 하는데 저희는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이게 애초에 커리큘럼에 있지 않았던 사항들이죠. 그렇죠? 이런 사항들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코로나가 없어도 오픈북 시험을 보지요. 단순 암기나 자료만으로 수업 자료를 갖고 있어도 풀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스터디들을 해와야 되는 것들. 자, 근데 커리큘럼 자체가 그런 게 아니죠. 애초에 계획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시간을 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1시간 시험 이런 거죠. 오프라인으로 했던 그런 시험으로. 그런데 제가 요즘에 그 학생들하고 문의가 오는 사람들하고 몇 번 대화를 해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험을 볼 때 그날 그 아르바이트로 인해서 그 제 시간에 정상적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아요. 그래서 시험은 하루 동안 볼 겁니다. 저희가 원래 수요일날 1, 2교시죠? 수요일날 땡땡 12시부터 쫙 해가지고 땡땡 12시 24시간 동안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날 여행 가거나 그래서 못 봤다. 그거는 솔직히 조금 양해를 해드리긴 어려워요. 그죠? 학기 중인데 여행 가고 그럼 조금 그렇죠?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들은 집에 있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변경이 돼가지고 스스로 좀 시간을 조절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감안해서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시험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퀴즈를 한번 봤었죠. 퀴즈를 봤을 때 퀴즈 본 게 있나 볼까요? 잠시만. 여러분들이 질문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질문을 많이 안 하셔가지고 이러한 방식으로 나올 겁니다. 시험도 아주 유사한 방식이에요. 이거 안 열리는구나. 잠시만요. 문서 뷰어를 열어야 돼. 자, 이러한 방식의 시험을 볼 겁니다. 근데 요거는 좀 앞부분만 봤죠. 앞부분만. 지금 앞부분이기 때문에 퀴즈를 한 번 더 보고 기말고사 볼 겁니다. 2차 퀴즈를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러면 이 뒷부분이 좀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거고 기말고사 때도 똑같은 양식으로 아주 유사할 겁니다. 퀴즈랑. 퀴즈를 다 풀 줄 알면은 제가 볼 때는 기말고사 큰 문제 없었어요. 오프라인 때도 저는 똑같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2학기 때 아직 온라인으로 한다, 오프라인으로 한다 이런 게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선생님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또는 교육부 이렇게 나라의 국가에서 이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바도 없고요. 그런 게 있으면은 다시 알려드릴 텐데 2학기 때 만약에 이제 수지로운 개론이나 이 환경화학이랑 약간 유사해요.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지로운 개론하고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은 지금 했던 환경화학을
아주 중요한 것들 한번 싹 훑으면서 거의 반 복습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고 대신에 저희가 푸는 것도 이런 거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들 필기해 놓은 거 있을 거예요. 필기해 놓은 거 보면은 누구나 풀 수 있습니다. 다 누구나 풀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풀 수 있는 게 그렇게끔 되게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열심히 풀어봐야 돼요. 아셨겠죠? 자, 꼭 스스로 연습을 해 주십시오. 이게 이 시간이 지나가면 또 이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은 퀴즈와 유사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수업을 하고 다음 주에 퀴즈가 한번 있을 겁니다. 퀴즈도 수요일날이 시험인 저희가 퀴즈도 수요일날 들어가가지고 쭉 가가지고 퀴즈도 일주일 동안 제가 줄 거예요. 이 퀴즈는 지금 온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력을 팍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퀴즈 겸 과제, 이걸 스스로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24일날 기말고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는 24시간 동안이에요. 이 24시간 동안 PPT만 다 보고 퀴즈 다 풀 줄 알면은 여러분들 기말고사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부정행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온라인으로 시험 보면 솔직히 친구랑 같이 앉아서 볼 수도 있잖아요. 제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 실시간 캠으로 감시하지 않는 이상 캠으로 감시해도 제가 볼 때 모를 것 같아요.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그죠? 그러니까 그 부정행위라는 정의가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부정행위라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러분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뭔가 서로 의견이 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풀 수 있고 스스로 수행을 한 시험을 본다는 믿음으로 24일날 하루 동안 기말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점수는 절대평가로 해가지고 제 기준에 넘어가면은 저는 A 뿌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를 틀리게 쓰는 분들도 있으니까 A를 맞을 수도 있고 B 뿌리 나올 수도 있겠죠. 점수에 따라서. 자,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시험을 보시고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는 수업들은 글쎄 제가 볼 때 기말고사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기체의 특성 부분은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기말고사에는 안 나올 겁니다. 이거는 수지로운 개론 시간 또는 3학년 때 여러분들이 생물학적 폐수 처리 그리고 폐수 처리 단위 공정 조작 때 자세하게 들어갈 거거든요. 오늘은 그냥 맛보기로 이렇게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 증식 동력학.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이런 미생물들 생물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호기성 생물한테도 배웠고 현미성 박테리아에도 보고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세포 증식 동력학. 자, 비증식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뮤라고 해요. 뮤. 이 U가 아니라 뮤입니다. 뮤. 자, 비증식이면 B라는 건 뭐냐면 뭐뭐랑 비교해서, 뭐뭐랑 대비해서 이런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그죠? 상대적으로 증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속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B자가 들어가면 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세포 단위 질량당, 시간당 증식하는 세포량. 예를 들어서 비증식 속도 뮤가 0.1 per day라면 잠시만요. 원칙적으로 단위는 0.1kg per kg 곱하기 day이다. 자, 이게 뭐냐면 거꾸로 읽으면 돼요. 하루에 1kg의 세포당 0.1kg의 새로운 세포가 생산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미생물의 증식은 기질의 감소를 수반한다. 이 기질은 뭐냐면 영양분, 밥이에요, 밥.
미생물의 밥입니다. 생물이 증식하면 밥은 감소하죠. 그죠? 호기성 생물로 얘기하면 호기성 생물이 많아지면 걔네들이 소모하는 산소가 점점 줄어들죠. 그런 겁니다. 자, 따라서 기질이 없으면 증식도 없고 기질이 많아지면 증식 속도도 빨라지다가 최대 속도에 도달합니다. 이 최대 속도에 도달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프로 보면은 이 다음 이런 상태가 됩니다. 비증식 속도가 뮤 맥스 최대치로 가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증식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50%의 증식 최대치의 50% 2분의 뮤맥스와 2분의 뮤맥스일 때 반포화상수 KS 값을 둬가지고 우리가 요 포인트를 이용하는데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모노드식으로 이 모노드란 사람이에요. 이 모노드가 비증식 속도를 나타내는 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 기질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기질이 소모되면 소모될수록 미생물의 증식 속도는 점점 증가하다가 최대치에 도달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이런 관계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모노드 이퀘이션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뮤는 비증식 속도라 그랬습니다. 비증식 속도는 최대치 비증식 속도 최대치 곱하기 반 포화상수 KS 플러스 기질 S분의 S. S랑 있으면은 1이죠. 근데 요만큼 아주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보다 분모가 얘보다 크니까 1보다 조금 작을 거예요. 1보다 조금 작으니까 이 속도는 이 최대 속도보다 약간 작은 값으로 비증식 속도가 도출이 되겠죠. 이거는 저희가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생물학적 처리에서는요. 생각보다 그 생물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질소를 제거하고요. 인을 제거한다기보다 인은 흡수했다가 방출하는 이런 여러 단계들을 이용해서 미생물을 저희가 제거해주는 방식으로 인이 제거가 돼요. 질소, 인, 영양, 염류. 아주 자연 생태계에 가장 많이 배출되고 많이 존재하면서 아주 가장 또 많은 문제들도 일으키는 겁니다. 질소하고 인이요, 영양, 염류. 그리고 기타 중금속부터 모든 유기화합물부터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미생물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컨트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연에서. 얼마 전에는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나왔어요. 물론 그런 미생물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미생물을 이용해서 자연 생태계에서 미세플라스틱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환경이 어려운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반응기가 있습니다. 미생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오염물질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갑니다. 인, 아웃. 그죠? 자, 미생물들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미생물들이 요만큼 존재했을 때, 예를 들어 밥을 100kg 정도 먹는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오염되는 유기물 안에 100kg만큼의 우리가 부하량 구할 수 있죠? 그 부하량의 무게입니다. 오염물질을 무게로 표현한 거예요. 농도로 아니라. 이 100kg만큼 있을 때는 얘들이 잘 살았습니다. 근데 100kg만큼 더 들어가면 점점 증가하겠죠. 그리고 미생물을 점점 증식하면 이 소모되는 필요한 기질, 이거를 또 기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여기인 것처럼 이 기질의 양이 점점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건 또 한계가 있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만큼까지 자랐다가 점점 자기의 몸을 산화시켜서 감소시킵니다. 자기의 몸을 산화시키면서 스스로 에너지원을 만들어요. 그럼 얘네들은 부피는 줄어들 거고 점점 죽어나가는 미생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미생물들의 성장 곡선은 증가됐다가 좀 유지됐다가 확 떨어졌다가 이런 형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미생물의 오염물질의 농도가 많이 감소됐다가 저감됐다가 또는 미생물이 줄어들면서 오염물질도 들어왔을 때 제거가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들이 가장 많이 증가할 수 있는 이 곡선을 찾아가지고 환경 안에서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죠. 요 정도의 범위들을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항상 오염물질의 최대한 많은 오염물질량을 제거할 수 있겠죠. 이런 기타 등등등등등등등의 내용들이 생물학적 처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이거는 3학년, 4학년 때 저희가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때 아마 수업을 들으면 이때 이거가 나왔었지 하면서 딱 떠오를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모노드식이 나왔죠? 비증식 속도는 뮤맥스 곱하기 ks 플러스 s분의 s.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자, 뮤는 뭐였죠? 뮤맥스 곱하기 기질의 농도 s 곱하기 뭐 이런 거 있죠? k자가 이상하다. 자, 여기 숫자 대입하면 됩니다. 이거는 뮤맥스 최대치가 0.23이라 그랬네요. 0.23 곱하기 기질 제한기질 반포는 30이고 기질이 200이다. 200 더하기 30분의 200 맞나요?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 0.2가 세포 비증가치 뮤입니다. 그죠? 자, 호기성 박테리아의 질소 함량. 우리 호기성 박테리아, 현기성 박테리아 그 경험적으로 식을 저번 시간에 배웠죠. 호기성 박테리아 식 뭔가요? C5 다음 H7 O2 N 요겁니다. 이거에서 질소 함량을 물어보는 거네요. 질소 함량. 그죠? 전체 분자량 113분의 질소의 분자량 N14입니다. 그죠? 이거는 전체. 그렇다면은 113 전체분의 14가 함유되고 있는 것을 퍼센트로 하면은 12.4%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호기성 박테리아 질소 함량 뭐 이렇게 우리가 배운 걸로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다음 식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미생물이 증식하고 미생물이 감소하고 하는 식을 간단하게 모식화해 놓은 거예요. 자, 아까 나온 것처럼 성장하고 감소하고 유지되고. 근데 이것들 아주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은 자, 일단 요 시간이 조금 애매할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게요.